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꼭두각 시술사 칸쿠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에 짊어진 꼭두각 시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꼭두각 시술의 대가인 칸쿠로는 4대 카제카게인 라사의 둘째 아들로 5대 카제카게가 되는 가하라의 친형이자 테마리의 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하라만큼 라사의 핏줄을 진하게 이어받지는 못했으나 엄연히 카제카게의 자식으로서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칸쿠로는 훗날 최강의 꼭두각 시술사로 성장해 자신의 동생이자 모래마을의 정점인 가하라의 보좌관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이라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굳건했고 카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마을의 재앙이라 불렸던 과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많은 가하라에게 있어 칸쿠로는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확실한 우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닌 부친인 라사 때문인데요. 라사는 인주력으로서 가하라를 실패작이라 여겨 칸쿠로와 테마리를 가하라에게 멀어지게 만들었고 유일하게 가하라에게 빛이 되어준 야샤마루를 이용해 가하라를 폭주시켜 칸쿠로와 테마리가 가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의 동료를 무참히 학살하는 가하라의 모습을 본 칸쿠로는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야샤마루로 인해 인간의 감정을 죽이고 증오의 덩어리로 변한 가하라 또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칸쿠로로 죽이려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중급니자 시험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테마리를 포함한 세 남매는 한조를 이루어 나뭇잎 마을에서 개최한 중급니자 시험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전히 유독 가하라와 칸쿠로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가하라는 칸쿠로를 형은커녕 쓰레기라 불렀고 칸쿠로 또한 가하라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하라와 달리 칸쿠로는 동생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한켠에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었습니다. 오로치마루가 나뭇잎 마을을 습격할 때 부상을 입은 가하라를 부축한 채 도주하던 칸쿠로는 사스케와의 싸움으로 지친 테마리를 대신해 가하라의 회복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스스로 나섰었고 가하라가 나루토와의 싸움으로 쓰러져 있었을 땐 걱정하는 눈빛을 내보였었습니다. 그러다 가하라 또한 나루토와의 싸움을 통해 마음속 깊은 어둠을 걷어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여 칸쿠로와 테마리에게 사과함으로써 부친으로 인해 어긋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복귀한 가하라가 따로 칸쿠로에게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 밝히자 칸쿠로는 가하라의 진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하라와 칸쿠로 형제 간의 우애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칸쿠로가 가하라의 곁을 지켜온 것입니다. 자, 그럼 카제카게의 오른팔 겸 보좌관인 칸쿠로는 어떤 방식으로 전투하며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꼭두각 시술사는 예외 없이 차크라 시를 이용해 꼭두각 시를 조종하여 술자 본인은 중원거리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투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선 부담없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선 생명체가 아닌 인형을 상대로 큰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술자의 실력에 따라 조종하는 꼭두각 시의 개수는 천차만별이며 적이 인형과 연결된 차크라 시를 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잇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실력이 뛰어난 인류 꼭두각 시술사는 차크라 실로 인형뿐만이 아닌 사람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법 자체가 조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술자 자체에 틈이 생기기 쉬우며 접근전에 매우 약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칸쿠로는 평상시 두루마리에 방어형 꼭두각시를 가지고 다녔고 유사시 소환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평소 히루코라는 생체 꼭두각시 인형 안에 숨어 활동하고 자신의 몸까지 꼭두각시로 개조한 사소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칸쿠로가 사용하는 꼭두각시는 무엇이며 그 꼭두각시는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칸쿠로가 중급니자 시험 때부터 항상 등에 메고 다니던 공격형 인형으로 도관계를 내뿜는 연기구슬과 전신의 온갖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맹독이 깃든 무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형이지만 칸쿠로의 의지대로 변신과 말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카라스는 칸쿠로로 칸쿠로는 카라스로 분장해 여러 번 상대방의 허를 찔렀습니다.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카라스와는 달리 적을 포획하는 데 목적을 둔 인형입니다. 쿠로아리 또한 예외 없이 카라스처럼 대하는 것도 칸쿠로로 분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살상력은 카라스에 비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무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쿠로아리로 포획한 적을 카르스의 무수한 칼날을 박아 넣어 적을 절명시키는 데 사용하며 칸쿠로는 이 기술을 흑비기, 기기일발이라 부릅니다. 칸쿠로의 방어형 인형으로 술자와 아군을 등에 넣어 보호하거나 방패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칸쿠로는 4차 닌자 대전 때 데이다라의 기폭점토를 이용한 신의 자폭을 산쇼로 감싸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재 꼭두각 시술사라 불린 사소리가 모래마을을 탈주한 이후 실질적으로 모래마을 최강의 꼭두각 시술사는 치오였습니다. 그리고 칸쿠로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꼭두각 시술의 맥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칸쿠로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 하급 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카마루에게 상급 닌자 수준이라 평가받은 소리마을 4인방에 속한 사콘 우콘 형제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칸쿠로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천지라 불린 사소리의 재능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했습니다. 사소리는 치오에게 꼭두각 시술을 배우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부모님을 닮은 매우 정교한 꼭두각시를 제작해냈습니다. 하지만 칸쿠로는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가능해도 스스로 꼭두각시를 제작할 정도의 재능은 없으며 그가 주로 사용하는 새 꼭두각시들도 모두 사소리가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칸쿠로가 가하라를 납치한 데이다라와 사소리를 마주하고 사소리와 전투했을 때 사소리에게 모든 기술과 움직임을 간파당해 매우 쉽게 제압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치오와 사쿠라의 협공으로 사소리가 사망하고 남은 치오마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가하라를 살림으로써 최강의 꼭두각 시술사라 불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사망하게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세계관에서 칸쿠로보다 더 뛰어난 꼭두각 시술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치오와 사소리가 없어서 칸쿠로를 최강의 꼭두각 시술사라 지칭한 것일까요? 사소리와 치오는 사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 4차 닌자 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카부토에 의해 예토전생되어 칸쿠로와 재회하게 되었는데 이때 칸쿠로의 실을 다루는 능력은 사소리도 감탄할 정도로 는 상태였고 생전 사소리가 자신의 몸을 개조해 만든 꼭두각시와 치오가 사용했던 사소리의 부모 인형까지 회수하고 고쳐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칸쿠로는 매우 간단히 사소리를 제압하고 그동안 사소리가 추구했던 진정한 영혼의 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소리가 만든 인형은 꼭두각시라도 혼이란 게 존재했으며 그 인형과 기술들은 칸쿠로를 포함한 후세가 그 혼을 이어받아 영원히 계승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 사소리가 바랐던 예술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리는 칸쿠로의 일침을 듣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과 부모님의 인형을 칸쿠로에게 맡기고 칸쿠로가 죽을 때에는 또 다음 사람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성불했습니다. 그리고 사소리가 성불하고 치오와 재회하게 된 칸쿠로는 치오에게 자신과 사소리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치오는 칸쿠로가 사소리의 인정을 받고 꼭두각시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달아 본인 또한 칸쿠로를 한 사람의 꼭두각시 술사로 인정하고 자신의 오의를 칸쿠로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즉 꼭두각시 술사 중 가장 강한 두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정수를 계승받은 칸쿠로는 정식적인 최강의 꼭두각시 술사라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도 어김없이 보루토에서 밸런스 패치를 한 덕에 심히 너프먹게 되었지만 말이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